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의 단어입니다. 오늘은 텐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은 거의 스타일이 중복이 되지 않는데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브랜드마다 그 특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오려다가 아예 그냥 싹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진행하면서 어떤 차이점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측 끝에 있는 텐트는 싱글월이고, 그 다음은 더블월, 이쪽은 노르딕 피치라고 하죠. 아웃폴 방식이고 플라이에 이너 텐트가 걸려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일 좌측 끝에 있는 거는 오토 캠핑용 텐트고요. 자, 그러면은 싱글월 텐트부터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싱글월 텐트는 제가 먼저 리뷰했던 영상이 있어요. 랩에 라톡을 했었는데 그 텐트는 제 거가 아니고 대여를 해왔던 거라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패커스라는 텐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싱글월 타입이고요. 흔히 알고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피츠로이나 제가 먼저 리뷰했던 랩 라톡, 이런 형태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 국내 제품인데요, 그 카약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체험단 통해서 받았던 제품이고 지금은 아마 판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그 이후로 추가 생산을 안 하고 그냥 단종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싱글월이라고 하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웃폴 방식이냐 인폴 방식이냐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 기본 도어 패널이나 설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보시고 블랙 다이아몬드나 랩이나 인테그랄 디자인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풋프린트는 거의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풋프린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제외를 할게요. 보통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베스티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북한산 백패킹을 다녀왔던 영상을 보신 분께서는 이 텐트를 얼핏 보셨을 거예요. 생긴 거는 피츠로이처럼 생겼는데 좀 다르죠. 컬러도 비슷한 게. 당시에는 투수 원단이 3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텐트를 몇 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다 할 결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20만원대에 저렴하게 괜찮게 나온 텐트인데 브랜드가 좀 알려지지 않은 거라 그런지 인기가 별로 없어서 판매는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폴 구성은 기본적으로 X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 추가로 들어있는 폴은 상단 벤틸레이션을 위한 리치폴이고요. 요거는 전실에 사용되는 폴입니다. 우선 폴 조립을 하고, 도와주세요.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텐트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 아웃폴 방식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아웃폴 방식인데 슬리브가 좁아서 넣고 빼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피엘라벨이나 힐레베르에서 나오는 텐트들은 아웃폴 방식이면서 슬리브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넣고 빼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웃폴이지만 설치에 좀 장단점이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텐트 설치하다가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을 좀 했습니다. 고정 방식은 이렇게 가장 흔한 방식인 아일렛 방식이고요. 자, 팩다운을 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팩하겠습니다. 전실까지 설치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망치를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타프회 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텐트 설명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토 캠핑용 망치고, 이건 백패킹용으로 쓰겠다고 구매한 우레탄이고 MSR 스테이크 해머입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로 하면은 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잔디에서는 솔직히 그냥 밟아도 되죠. 잘 들어갑니다. 밟아도. 이 사이드에 있는 가이라인도 설치를 할게요. 그래야 공간이 더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쪽 좀 껴주세요. 전실은
지퍼가 있는 타입입니다. 얘는 보세요. 홀을 아일렛에 걸어 주시고 이렇게 홀을 끼워서 백다운을 해주면 전실이 생깁니다. 어떤가요? 텐트 전체적인 외형이나 실내는 설치를 다 끝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마모트에서 나온 텅스텐 2P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름용이고요. 안에 메쉬가 상당히 넓어서 여름엔 엄청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계절에는 추워서 거의 못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이 텐트는 제가 처음 백패킹 입문할 때 마모트 이벤트에서 당첨돼서 받은 건데 저의 첫 백패킹 텐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품은 더블홀이고요. 메쉬가 상당히 큰 녀석이죠. 넓은 메쉬를 자랑하는 텐트입니다. 먼저 팩다운을 하고 홀을 걸게요. 이 텐트는 사용 횟수는 엄청 많지 않은데 보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안에 쇼코드가 많이 상했어요. 지금 설치 방식이 간단하죠. 얘는 스킨 먼저 팩다운 하고 폴대를 걸고 여기 있는 고리들을 하나씩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리치폴 하나 껴줘야 되고요. 쇼코드가 늘어나서 폴이 자꾸 벌어지네. 메쉬가 넓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한강 같은데 피크닉 갔을 때도 사용 가능하고요. 실제로 백패킹 갔을 때는 플라이까지 다 씌워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싹 젖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가격도 저렴하기도 한데 전실도 앞뒤로 도어 패널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짐도 앞에 뒤에 좀 넉넉하게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텐트입니다. 안에 메쉬 소재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전반적으로 가볍고요. 팩다운. 자, 이렇게 뚝딱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마모트 텅스텐 2P랑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얘보다 이 스킨 소재가 더 얇고 가볍고 MSR의 주력 텐트 허바허바입니다. 일단 부피부터도 훨씬 작기 때문에 패킹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전에는 이 마모트 텅스텐 2P를 여름에 주로 들고 다녔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구매하셨다가 사용 빈도가 적다고 저한테 보관하라고 이 건네주신 허바허바 NX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 얘가 좀 찬밥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한강 피크닉 갈 때 거의 얘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랜드스테이션이라는 쉘터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 텐트를 설치하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시원하고. 홀 조립해 주세요. 허버허버 역시 마모트 텅스텐 2P와 동일하게 더블홀이고요. 아마 캠핑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정도일 거예요. MSR의 명성과 허버허버 하면은 가볍고 성능 좋은 백패킹 텐트 딱 떠오르죠. 얘는 좀 특이점이 이게 원폴 시스템이에요. 폴 하나에 여러 개의 폴을 다 엮어놔서 하나처럼 조립해 놓은 방식이고요.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리치 폴이 따로 있었으니까. 팩다운 먼저. 더 당겨주세요. 자, 폴 걸어주세요. 반대쪽. 모서리를 4군데 걸어주고 리치폴에 스킨을 걸어주면은 간단하게 텐트 설치가 완료됩니다. 상당히 얄쌍하고 메쉬가 이렇게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저희 MSR 스킨 씌울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엘릭서라는 허버허버보다 보급형 모델을 구매하시면서 입문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MSR 보면 로고가 바깥쪽은 되게 옅고 안쪽은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바깥면인가 하고 로고 색깔만 보고 이렇게 뒤집어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로고 방향을 잘 보시면은 정방향이 이렇게 연하게 돼 있습니다. 방향 항상 확인하시고 뒤집어 설치해 가지고 너무 미숙한 티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텅스텐 2P 같은 경우는 기본 이너 텐트에 그냥 플라이만 씌우고 군데군데 벨크로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벨크로가 상당히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벨크로를 붙이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이쁘게 설치하려면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서 안 하게 되는 편이고, 허브하바 같은 경우는 리치폴 쪽에 이렇게 아일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렛을 걸어주고 끝쪽에도 텐트와 같은 지점에 아일렛을 끼워주고 당겨주기만 하면 얘는 제대로 이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훨씬 빠르죠. 아무래도 빠르고 각도 더 잘 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놓고 이 허브하바 텐트를 판단하면은 뭐 이렇게 비싸지 싶기도 한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 이 부피와 무게와 빠른 설치와 그리고 바람에도 꽤 잘 버티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솔직히 바람을 잘 못 버팁니다. 구조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버텨주는 여기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쳐놓으면 짱짱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방식이어서 섬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 좀 가볍게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우선순위로 얘를 챙기게 되죠. 바람에 더 강한 텐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설치가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벌써 세 번째 텐트 설치가 끝났네요. 아직 4개나 더 남았는데 힘드네. 자, 이번에도 더블월인데 얘는 노르딕 피치 방식이라고 해서 아웃폴 방식이고 플라이에 텐트가 걸려있는 방식입니다. 2015년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런칭한 텐트인데 사업을 접어서 추가 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아마 어딘가 재고가 아직 남아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구롭도에서도 바람을 엄청 맞은 제품인데 그 덕에 폴이 살짝 휘긴 했지만 폴 휜 거 외에 어디 하나 크게 손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람을 상당히 잘 버티는 텐트, 그리고 옵션 자체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쌌는데 처음 런칭한 텐트 치고 가격을 너무 높게 내가지고 아마 인기를 제대로 못 끌은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솔리드 알파인 X2 모델입니다. 일단 얘는 더블월인데 이너 텐트가 걸려있는 방식이어서 설치가 상당히 빠르고 편합니다. 무게도 꽤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출입구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와, 이거 보세요.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쇼코드가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손을 안 댔더니 이거 피칭 되나 모르겠다. 이거 큰일이네. 완전 늘어나 버렸네요. 심각한데 안 써서 갈아야겠다. 이거 솔직히 이 텐트 피칭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쇼코드가 습기를 먹어 갖고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잘못하면 폴 찢어지겠는데. 폴이 찢어집니다. 벌어지면 폴 마디 찢어지면 사망입니다. 꽤 잘 만든 텐트라고 생각했는데 스킨 어느 한 부위가 조금 엉성하게 피칭이 됩니다. 다 좋은데 그게 좀 문제예요. 네 번째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 죽겠네. 다음은 미니워럭스 신상 망고스틴 2.5인용입니다.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웃폴 방식이고 노르딕 피치 방식이죠. 전실 후실이 다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도어 패널이 앞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입이 상당히 불편한데 얘는 앞뒤로 도어 패널이 있고 전실과 후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출입이 편하고 진보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얘도 리뷰 때 아마 언급을 하긴 할 텐데 폴 슬리브가 상당히 좁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위치가 어딘가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폴이 3개가 들어가거든요. 폴이 3개인데 2개의 짧은 폴은 이렇게 가운데 회색 마디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긴 폴은 색깔 구분 없이 그냥 검정색입니다. 앞을 먼저 찾아야겠죠. 2개의 사이드 폴은 양쪽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 쪽에서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센터 가로지르는 폴은 앞쪽 전면 쪽에만 이 폴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구멍을 잘 찾아야 됩니다. 구멍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다 만족스러운 텐트인데 특히 결로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결로가 거의 없어서.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아웃폴 방식인데 슬리브가 너무 좁아가지고 폴을 넣고 뺄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 피칭할 때는 이 마디가 좀 덜 들어간 데가 있어갖고 부러뜨릴 뻔했어요, 폴을.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설치가 완료됐고요. 아직 2개가 남았는데 이 두 텐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도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텐트는 역시 노르딕 피치 방식이고 더블홀이죠. 대신 터널형입니다. 터널형 하면 힐레베르그 제품이 유명한데 저는 힐레베르그보다 이 피엘라벤의 아이덴티티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피엘라벤 텐트를 구매를 했어요. 마음은 2인용을 구매해서 혼자 사용하고 싶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3인용을 구매했고요. 4인용은 솔직히 너무 무겁고 커서 들고 다니기 부담일 것 같아 가지고 3인용을 구매를 했는데도 충분한 사이즈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웃풀 방식이 편하다고 한 이유는 이 텐트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정말 빠른 설치와 빠른 철수와 편안한 주거 공간과 모든 걸 다 갖춘 텐트입니다. 단지 하나,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죠. 이 텐트는 원래 풋프린트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데 저는 구매를 따로 해서 결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끝에 팩다운을 3개를 하고 폴을 먼저 결합을 합니다. 폴은 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폴만 더 길어요. 그리고 앞뒤 전실하고 후실 쪽은 폴이 좀 짧죠. 슬리브 있는 색깔과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폴 삽입할 수 있는 방향이 이쪽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맬 필요가 없고 그냥 앞뒤 방향만 찾으면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폴 방식이 편리한 거는 이렇게 슬리브가 넓기 때문에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거든요. 장력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바람에도 잘 버팁니다. 앞쪽에 팩 2개, 뒤쪽에 팩 3개만 박으면 폴 3개만으로 자립이 가능합니다. 터널 텐트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자립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데크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일 거예요. 저는 데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다 텐트를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자립이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되려 설치가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이런 아웃폴 방식의 터널형 텐트를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캠핑용 텐트가 하나 남았죠. 그걸 설치를 하고 쭉 투어를 하면서 내부와 외부와 장단점과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저희 가족 캠핑 오토 캠핑을 가면 주로 이너 텐트로 많이 사용하는 스노우피크의 랜드브리즈 2.5입니다 HD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면 혼방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결로가 없는 텐트예요. 근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랜드브리즈 2.5 프로 시리즈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텐트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텐트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텐트예요. 혼자서 설치 철수가 가능한 유일한 텐트거든요. 스노우피크의 폴은 폴 색깔로 구분하지 않고요. 이 끝에 스티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와 스킨에 있는 웨빙 벨트 이 컬러와 맞춰서 삽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텐트 설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하나씩 둘러보시면서 장단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바퀴 둘러보실까요? 자, 제일 처음 설치한 싱글홀 텐트 아일랜드 패커스, 다음은 마모트 텅스텐 2P, 옆으로는 MSR 허버바 NX, 내셔널 지오그래픽 알파인 X2, 망고스틴 미니멀럭스 망고스틴 2.5,
피엘라벤 캡 엔듀런스 3 터널형 3인용 텐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캠핑용 스노우피크 랜드브리즈 2.5고요. 자, 이제 하나씩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싱글홀 텐트 외형을 살펴보면요, 지금 베스티블을 설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상단에 이렇게 리치폴을 이용해서 커다란 환기구를 만들어 놨고요. 사이드는 가이라인을 당겨서 실내 공간을 더 넓힐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라인 양쪽으로 있고, 도어 패널이 측면으로 있는 텐트도 있긴 한데 랩이랑 피치로이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나 있고, 불다의 하이라이트인가? 그 텐트는 사이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얘도 도어 패널이 아래쪽으로 열리는 타입이고요. 들어가면은 카약 하시는 분들이 만든 텐트라 그런지 안에 이렇게 뭔가를 걸어서 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벤틸레이션도 모기장이 하나 있고, 모기장을 걷으면은 스킨이 하나 더 있고요.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를 완전히 개방할 수도 있고, 모기장만 사용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가 있죠. 실내는 일반적인 싱글홀이랑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닥도 그렇고, 자, 이렇게 가이라인을 당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떨어진 타입인데 바깥쪽으로 더 공간이 확보가 됐죠. 자, 베스티블 이런 느낌입니다. 실내에서 이 정도 전실이 있으면은 뭔가 조리 같은 걸 하기가 좋죠. 짐을 내놓기도 좋고, 특히나 비가 내리는 경우는 이 베스티블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대부분 2인용 이런 타입의 싱글홀 텐트들은 베스티블이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자주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비해 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마모트 텅스텐 투피고요. 전실과 후실 식구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드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메쉬가 상당하죠. 하단부는 보면은 메쉬가 일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실내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메쉬 주머니가 있고, 상단도, 자, 여기는 거의 밑에까지 메쉬죠. 거의 풀 메쉬고, 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메쉬가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한 어깨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구조예요. 상당히 개방감이 뛰어나고, 저는 요거를 가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플라이를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쪽 버클을 빼요. 한쪽을 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잘 말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반은 가리고 반은 별을 보면서 잠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허브하바 NX. 텅스텐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더 짱짱하고 가볍고 가격대가 좀 더 높은 만큼 퀄리티도 좋습니다. 스킨도 꽤 얇죠. 얇고, 얘는 메쉬가 많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풀메쉬 구조는 아니고요. 거의 상부 쪽, 거의 상부에만 메쉬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하단에도 메쉬가 있어서 여기 앞에 메쉬 포켓 수납도 할 수 있고, 사이드 쪽으로 벤틸레이션이 있죠.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유입도 잘 돼서 환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결로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해주는 그런 텐트고, 여름, 봄, 가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텐트는 이제 사용해 보니까 거의 겨울 외에는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이드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죠. 벤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벤틸이 이렇게 전면 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거. 그래서 벤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솔리드 알파인 X2를 볼게요.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뒤에는 없습니다. 앞에만 한 개가 존재하고요. 대신에 이 우레타 창이 있어서 안에서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풋프린트가 같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딱 뭔가 넓진 않지만 혼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 아래쪽엔 벤틀이 없는데 위쪽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벤틸레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결론은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공기 유입이 하단에서 잘 돼야 위쪽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기가 유입되면서 공기순환이 되는데, 얘는 지금 아래쪽에는 이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바람에 잘 버티고 무게도 나름 가벼운 편에 속하고 꽤 튼튼하게 잘 나온 텐트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텐트예요. 이렇게 플라이 쪽에도 이너랑 같이 연결되는 환기구가 있죠. 자, 리뷰 예정인, 아직 못하고 있는 망고스틴 2.5입니다. 여기 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제가 리뷰할 게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실 가구실 패널이 두 개가 있고요. 좀 매력적인 거는 전실 폴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 있어서 죽는 공간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꽤 넓게 쓸 수 있고, 밖에서 보면은 다 벤틸이죠. 사이즈도 꽤 크고, 안에서도 이렇게 지퍼를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닫아 쓰거나, 이너 같은 경우는 노르딕 피치 방식으로 행잉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제거하면 쉘터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자, 양쪽으로도 어마무시하게 큰 벤틸레이션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열면은 모기장으로 쓸 수 있고, 하나 더 열면은 안쪽에서 바깥쪽 벤틸을 여닫을 수가 있어요. 바깥쪽 플라이 쪽에도 모기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벤틸이 나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고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 삼아서 문을 다 닫고 안에서 식구들이랑 세넷이서 잔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로가 안 생길 정도로 참 희한한 텐트예요. 결로가 생기긴 생겨요, 이 플라이 쪽에. 근데 플라이 쪽에 생긴 게 이너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너는 툭 치면 나갈 정도로 발수가 되어버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매력적인 텐트입니다. 근데 설치할 때가 조금 아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아웃풀 방식인데도 이 슬리브가 너무 좁아 가지고 폴을 넣고 뺄 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가족들과 백패킹을 다니기 위해 큰맘 먹고 구매한 터널형 텐트입니다. 마음은 2인용을 사고 싶었지만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 원래는 이걸 사려고 한 게 아니라 쉘터를 사려고 했어요. 힐레베르가 아트라스를 사려고 적금을 모아놨다가 갑자기 백패킹을 하고 싶어져 가지고 보다 활용도가 좋은 거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텐트를 샀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녀석입니다. 캡 엔듀런스, 이 모델이 지금은 아마 수입이 될 텐데 처음에 수입을 안 해왔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량화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 텐트는 경량화랑 좀 상관없이 거주성에 좀 유리한 텐트거든요. 이렇게 전실에 도어 패널 열면은 모기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로 사용 가능하고, 지금 제가 풋프린트를 깔아놓은 상태지만 이렇게 넓은 전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모기장이 있고,
도어 패널 열면은 밖에 쪽 환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스코 엔듀런스 3는 도어 패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양쪽으로 2개예요. 그래서 여럿이 사용하기 상당히 좋죠. 여기도 모기장이 있고 패널이 있고, 저 안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벤틀이 있는데 안쪽에서 모기장과 다 분리해서 열 수가 있어요. 도어 포켓이 있고 상당히 넓고,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 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터널형 같은 경우는 바람에 상당히 잘 버티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에 가서도 정말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텐트예요. 상단에 이렇게 가이라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젖은 옷을 널거나 건조를 시켜야 할 때 좀 유리하죠. 4인용 같은 경우는 저 뒤에도 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텐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후실이 따로 있고, 근데 얘는 뒤에 후실까지는 없고, 그래도 3인용 치고 거주성이 뛰어나면서 경량까지는 아니지만 무게를 최소화한 텐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의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파란색을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녹색을 사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텐트는 플라이가 완전 새 거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너 텐트만 설치해 가지고 쉘터 아래서 가족들끼리 이용하다 보니까 플라이를 거의 설치는 안 하게 돼서 매번 설치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데, 가끔은 플라이 사용해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스킨 자체가 면온방이어서 결로가 없고, 그 폴리 텐트에서 자고 나면은 항상 목이 건조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아 진짜. 자, 도어도 꽤 활짝 열리게 돼 있고, 안에도 2.5인용인데 다이아몬드 형이라고 해야 되나? 육각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실내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발을 놓고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놓으면은 사람이 어깨하고 머리 쪽이 더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잘 수 있고, 여기서 저희는 내 식구가 다 잔 적도 많아요.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벤틸레이션이 있고, 그래서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면온망 소재의 텐트라 쾌적하고요. 2.5인용이지만 전실과 후실에도 비대칭입니다. 전실과 후실 디자인이 달라요. 이렇게 도어 패널도 작죠. 앞뒤로 드나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힘들다. 텐트 여러 개 놓고 설명하려니까. 망치 설명을 깜빡하고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저는 3개의 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구매한 망치고요. 스노우피크 동해머죠. 꽤 유명한 망치고 카피 제품이 놔둘 정도로 잘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망치 치고는 너무 비싸 가지고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미친 척하고 질렀어요. 근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동헤드가 많이 상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2번째 동헤드입니다. 이 망치는 무거워서 백패킹은 아니죠. 오토 캠핑용이고 거의 타프나 쉘터에 사용하는 단조팩, 30cm, 40cm 되는 단조팩을 받기 위한 용도고요. 이 동헤드가 좋은 점은 뭉개지면서 충격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제 손목에 무리를 덜 줍니다. 그래서 장팩을 꽁꽁 동계 팩다운을 해도 손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백패킹 할 때 망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가지고 좀 가벼운 거 없을까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우레탄 망치인데 원래는 그 용도는 아니죠. 헤드가 우레탄이고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레탄 소재의 망치고, 이걸로 한동안 잘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동계 들어가니까 쥐약이더라고요. 이 언 땅에 팩도 안 박히고, 아무래도 재질이 우레탄이다 보니까 계속 깨져나가고 힘은 들고, 가벼워서 산다고 하긴 했는데 한 몇 달 쓰다가 동계 진입하면서 그냥 거의 방치되고 있는 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처음 이 제품 나왔을 때 뭐 망치 이렇게 비싸, 더 비싼 망치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백패킹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욕을 했어요. 별로 가벼워 보지도 않고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동계 때 얘한테 데리고 나서 백패킹을 갔는데 어느 분이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바닥에 언팩을 빼려고 하니까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망치를 사용하니까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 땅에도 너무 잘 박히고, 좀 놀랬던 게, 보통 팩다운을 하면은 백패킹용으로 나온 경량 팩들은 소재가 강성이 좀 있더라도 가볍고 얇기 때문에 잘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치들로 때려버리면 바로 휘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조합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때려도 헤드 부분이 살짝 뭉개지긴 해도 팩이 꺾이거나 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뽑을 때도 바닥이 꽁꽁 얼어 있어도 살짝 대고 당기기만 하면 쑥쑥 빠지고. 그래서 그때 이 망치 한번 잠깐 빌려 사용하고 놀래가지고 사야지 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비싸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캠핑 매장 구경 갔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 애정템이 됐습니다. 애정템이고, 여름에는 바닥이 무르니까 잔디나 이런 데로 가면은 그냥 발라만 밟아도 충분하지만, 그 외에 특히 동계 시즌에는, 요번 겨울에는 눈이 별로 안 내려서 활용을 잘 못했는데요, 눈이 내려서 바닥이 꽁꽁한 요런 시즌에는 이 망치가 없으면은 불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망치입니다. 장소에 따라 팩다운을 안 하고 그냥 텐트를 쳐도 무방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가는 데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렇기 때문에 팩다운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얘로 팩다운 하면은 그 정도 잘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꽁꽁 얼어 있어도 철수할 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패킹 망치를 보신다면은 이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크 해머, 고기 두드리는 망치 아닙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스테이크 해머 요거 구매하시면은 부담 없을 거예요. 무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름 가볍게 나온 망치고, 그 무게를 상쇄할 만큼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패킹에는 스테이크 해머, 오토 캠핑에는 동해머,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우레탄 망치 저처럼 사갖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이렇게 망치 소개를 짧게 해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싱글홀, 더블홀, 아웃폴 방식의 텐트, 그리고 터널형, 오토 캠핑용까지 여러 가지 텐트를 들고 나왔어요. 텐트만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싱글홀은 말 그대로 텐트 스킨이 하나이기 때문에 설치와 청소가 정말 용이하고, 의외로 더블홀에 비해서 소재에 따라 결로가 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다니고 좁은 공간에도 텐트를 설치하고 싶고, 전시이란 공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싱글홀도 상당히 좋은 텐트고요. 옵션으로 나오는 베스티블을 이용하면은 전시를 또 가질 수 있죠. 그럼 전시에서 악천 후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조리도 가능하고 짐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블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메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텅스텐 투피처럼 메쉬가 넓은 경우는 완전 여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MSR 허바허버처럼 절반은 메쉬가 있고 절반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텐트는 여름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고, 봄, 여름, 가을 3계절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텐트나 망고스틴, 캡 엔듀런스, 스노우피크 텐트 같은 경우는 4계절 내내 사용해도 무방한 텐트예요. 특히나 망고스틴이나 캡 엔듀런스 같은 경우는 안에 메쉬도 있고 패브릭도 있고, 이거를 열고 닫으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때그때 날씨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과 무관하게 들고 나가셔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노우피크 텐트는 아무래도 백패킹과는 좀 거리가 멀죠. 무게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쾌적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백패킹이 아니라 오토 캠핑을 가는데 쾌적하게 보내고 싶다 하면은 무게와 성능 중심의 이런 백패킹용 텐트보다는 스노우피크 브랜드의 오토 캠핑용 텐트가 더 쾌적할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오토 캠핑장에 이런 터널형이나 백패킹용 텐트 들고 와서 사용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 취향이니까 뭘 사용해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패킹 갔을 때는 백패킹에 맞는 텐트가 좋고, 오토 캠핑 갔을 때는 오토 캠핑에 맞는 텐트를 사용해야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징으로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터널형이 더 바람에 잘 버티는 구조고요. 폴 방식도 이너폴보다는 아웃폴 방식의 텐트가 바람에 더 잘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요. 이너폴 방식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바깥쪽 플라이와 안쪽 이너 텐트 그리고 폴과 뭔가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툭툭툭툭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웃폴 방식은 이미 바깥쪽에서 플라이와
하나가로 결합이 돼 있어서 바람을 직접 버텨주고 이너 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자주 다니신다면은 아웃폴 방식의 텐트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 개의 텐트를 들고 나와서 한 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트린 부분은 많이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언제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리뷰를 해서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계획되어 있는 거는 지금 대여에서 사용 중인 요 망고스틴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차피 여름이니까 주로 들고 다니게 되는 허바허바를 리뷰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을쯤이나 계절이랑 상관없이 가족과 백패킹 일정이 생긴다, 그리고 야영지가 좀 넓다 그러면은 그때 요 터널형도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텐트를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타프를 가지고 나와 볼게요. 타프는 텐트만큼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백패킹용, 미니멀 캠핑용, 그리고 미니멀과 오토 캠핑용, 마지막으로 오토 캠핑용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타프 종류와 장단점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